고대에는 한 남자가 첩이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만약 지명수배자가 야오닝 허베이 네이먼구 산신의 개성에 8명의 첩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8명 여성이 남자와 동거하는 동안 대부분 비명행사하였으며 3년 동안 4개 성의 16개 도시를 떠돌며 20여 명의 여성을 잔인하게 강간하고 총 33명을 살해하는 연쇄살인 악마가 있습니다. 그가 순조롭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잘생긴 얼굴 덕분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진동밍이 돈 많은 사장처럼 차려입고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남자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동밍의 여자들은 대부분 그의 외모에 속아 몸과 마음 그리고 돈을 받아 행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나 그 결과 모두 진동밍의 돈과 성적 사기를 당한 뒤 진동밍의 살인손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 자신의 높은 지능을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를 교묘하게 피하며 3년 동안이나 많은 여성을 농락하며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여 당시 비공개 기밀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991년 5월 29일 무단장시 철길 남쪽 담장 아래 여성과 남성이 거리낌 없이 껴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인적이 드문 지역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남자는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려쳤습니다. 여자가 바닥에 누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행동은 오히려 남자를 자극했고 내려치는 힘을 더 강하게 때리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밧줄로 여자의 목을 감쌌습니다. 여성의 도움의 외침은 점점 작아지고 몸은 점점 늘어지며 결국 남자는 산채로 목을 졸라 여성을 죽였습니다. 남자는 시체를 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근처 강으로 시신을 끌고 가 강물에 던져버리고 남자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숙련도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날 5월 30일 경찰은 강에서 여자 시신 한 구를 건져냈습니다. 시신은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여러 군데 폭행과 긁힌 흔적이 있었으며 목에는 조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유부녀 28살 탕일리이며 무단장 셔츠 공장에서 기술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탕일리 주변 인물과 가족들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탕일리의 동료 진술에 의하면 그녀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 35세 정도의 남자가 그녀를 찾으러 공장에 왔었습니다. 남자는 1m 75 키의 피부가 희고 쌍꺼풀에 눈이 큰 미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 책상에서 탕일리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동료가 말한 하얀 피부를 가진 낯선 남자였습니다. 귀여운 여성과 잘생긴 남자가 베이링 공원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관계로 의심됩니다. 탕일리는 4월에 심양단둥으로 출장을 갔고 그녀가 돌아와서 남자가 자주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단서로 볼 때 이 남성은 탕일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부당성 때문인지 탕일리의 친지들은 남자의 이름도 모릅니다. 사건 발생 이후 남성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팀은 용의자를 이 남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배경도 모르는 사진 한 장만 있을 뿐 그 당시에는 인터넷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단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탕일리가 4월에 출장 가는 도중에 낯선 남자를 알게 되고 회사의 출장비 청구서에서 숙박한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선양시 버스회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게스트하우스로 달려가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숙박 등록부에서 경찰은 탕일리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와 함께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던 진동밍이라는 남자가 잉커우시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즉시 잉커우시 경찰에 연락했고 양측 공안의 협조를 통해 진동밍이라는 남자가 지명 수배범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1988년 은행 강도를 하여 4만 위안의 돈을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진동밍은 일찍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망한 탕일리의 체내에서 추출한 정액의 혈액형 분석을 통해 두 명 모두 AB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사팀은 진동밍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진동밍은 매우 교활하고 경찰의 체포 방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숨기는 것이 능숙했기 때문에 체포는 거의 3년 동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악마는 곳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피해자는 33명에 달했습니다. 1991년 야오닝성 클럽의 책임자인 알리는 최근 야오닝성 클럽의 아가씨들이 영문도 모른 채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리는 처음에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클럽의 아가씨가 워낙 유동적이어서 위약금을 내기 싫어서 클럽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따라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출근하지 않은 아젠이라는 아가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젠이 실종된 지 사흘 만에 교회의 외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젠은 머리를 둔기로 강하게 여러 차례 맞아 사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한 달 전 한 남자가 클럽에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젠은 클럽에서 나이가 많은 호스티스입니다. 몸매와 외모로 말하자면 클럽의 중간급 아가씨입니다. 호스티스 여성들이 상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호스티스 여성들은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클럽에 온 남자는 돈이 많아 보이며 흰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시가를 피우면서 손님들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남자로 보입니다. 아젠은 다른 동료들과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고 로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아젠은 계속 흰색 정장을 입은 남자를 주시하며 그를 향해 유염하게 웃고 추파를 던졌습니다. 아젠은 남자가 분명히 돈 많은 사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모두 수입품처럼 보이고 매우 비싸게 보였습니다. 남자도 아젠을 똑바로 쳐다보고 춤이 끝나고 잠시 후에 아젠과 같이 클럽을 나왔습니다. 아젠은 오늘 밤 한몫 잡을 것 같아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시계가 수입품이겠죠? 아젠은 아첨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손목에 있는 유명 시계를 들어 보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비싸죠. 이 시계는 영국산이고 나는 고급 제품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애인이 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남자의 말을 듣자 여성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아젠은 남자 품에 안겨 손목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시계줄에 도금이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젠은 사장님, 이렇게 비싼 시계에 어떻게 도금이 벗겨질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약간 어색한 기색을 보이며 자신의 손을 뒤로 움직이며 모른 척했습니다. 남자는 아젠에게 화대를 주며 앞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고 명품을 많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외모와 호사스러움에 아젠은 남자에게 큰 호감과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젠은 매번 남자를 따라 외출했으나 남자는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그녀에게 값진 물건을 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화대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기꾼을 만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직접 그녀를 작은 호텔로 데려왔고 아젠은 시큰둥하고 가시돋친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외출할 때 클럽에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몇 번이나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물건을 준 적도 없고 돈도 주지 않았어요. 남자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아젠을 올려다보고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얼마를 원하는데? 그녀는 사나운 말투에 놀랐지만 어쨌든 그녀는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여러 남자들이나 조직 폭력배 보스까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물론 기본 가격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 3번 나왔습니다. 3번의 출장비에 팁까지 3,000 위안입니다. 아젠이 따지듯 말하였으나 뜻밖에도 남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은 모두 회사 금고에 있어. 오늘 밤 이후에 큰 돈을 줄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급하게 달라고 하니 지금 당장 나랑 회사에 가서 내가 너에게 2배의 화대를 줄게. 그녀는 돈을 2배로 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좋아하며 남자에게 빨리 출발하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녀가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살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차를 몰고 회사로 가지 않고 외진 교회로 갔습니다. 남자는 잠시 쉬었다가 가자며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고 방심하는 사이 돌멩이를 들고 그녀의 머리를 3개 때렸습니다. 잔인하게 짓밟고 나서 그녀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무도 모르게 외진 곳에 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남자는 또 다른 고급 클럽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명품을 입고 사치스럽게 돈을 뿌리며 그를 위해 봉사하려는 많은 아가씨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여성들은 남자가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났지만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빈털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화가 나서 남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항의하면
남자는 돈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외진 곳으로 데려가 아젠이 돈을 달라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그녀들의 결과도 아젠과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시간은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90년 GCC에 있는 클럽의 샤오메이는 요즘 매우 기뻐하며 매일 출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보고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내색은 하지 않지만 왕강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피부가 희고 매혹적인 눈을 가진 잘생긴 남자입니다. 왕강은 돈이 많아서 그녀는 진짜 운명을 만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가 좋아지고 얼마 되지 않아 동거했고 샤오메이는 사랑의 달콤함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은 밤낮으로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사악한 살인 악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고 점차 왕강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연인 사이지만 왕강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숨겼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부모님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강은 자기 앞에서 대범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그는 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왕강이 자주 외출하고 외박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왕강이 집에 없을 때 어디에 갔는지 알아보았는데 오히려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일에 참견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 말에 그녀는 놀라움과 왕강이라는 사람이 종잡을 수 없다고 느꼈으며 심지어 그에게서 피비린 냄새가 났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샤오메이는 왕강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왕강을 화나게 했다면 그가 정말로 그녀를 죽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이런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제안했지만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어. 나를 떠나지 마.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약해져서 왕강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달콤할 때도 있었습니다. 왕강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나는 딸 아들 가리지 않고 모두 좋아할 거야. 우리 아이는 진씨 성을 가질 거야. 샤오메이는 매우 혼란스러워 왕강에게 물었습니다. 왜? 진씨입니까? 왕씨 아닙니까? 이 말이 나오자마자 왕강의 안색이 변했고 그는 다시 샤오메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이는 성을 다르게 할 거다. 여자들은 왜 따지길 좋아하지? 그녀는 감히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왕강이 왜 화를 내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왕강의 심한 매질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왕강의 옷 주머니에 신분증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신분증에는 진동밍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그녀는 왕강이 며칠 외박하고 돌아오면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들은 여자에게 극hin 것 같습니다. 가끔 왕강은 금목걸이, 금반지 등의 장신구들을 가져오지만 모두 오래된 것입니다. 그녀는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왕강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추측했습니다. 왕강은 위조된 다른 신분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러 여인과 부부처럼 행동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에 가지고 오는 금은 장신구들은 모두 다른 여성들을 죽이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1991년 7월 어느 날 GCC 경찰서에 한 남성의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탕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왕강이라는 개자식에게 강간당했습니다. 남자의 말투가 좀 격앙돼 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탕 씨와 그의 아내 장 씨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 장 씨에 따르면 그녀를 강간한 사람은 왕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의 이유로 알게 되었는데 사건 당일 왕강은 장 씨가 무방비 상태인 틈을 타 그녀를 폭력적으로 협박하여 강간했고 장 씨는 정액이 묻은 바지와 조끼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제보에 왕강의 집을 빠르게 찾아냈지만 왕강은 집에 없었고 문을 연 사람은 동거녀 샤오메이였습니다. 경찰은 샤오메이와 왕강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샤오메이도 경찰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이상한 것은 우연히 진동밍이라는 이름으로 잉커우시에 살고 있다는 신분증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왕강이라는 사람에게 더 이상 애정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경찰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단서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GCC 경찰은 인커우시 경찰과 연락하여 왕강의 중요한 정보, 그리고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988년 은행 강도 사건으로 경찰에 수배되어 있으며 또한 2개월 전 무단장시 유부녀 탕일리 살해 사건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도시의 서로 다른 단서 사이에 수사망이 생겼습니다. 용의자의 정체와 동선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왕강은 진동민이었는데 1988년 은행 강도 사건으로 인커우시 경찰에 지명수배된 이후 가짜 신분증으로 여러 지역을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범인 그는 왕강이라는 가짜 신분증으로 GCC에서 장 씨를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무단장시에서 탕일리를 살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동민은 자신의 신분과 행방을 숨기는 데 능숙합니다. 장 씨 강간 사건 이후 그는 샤오메이가 사는 집으로 오지 않았고 누구와도 긴밀하게 연락한 적이 없어서 검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동민은 여전히 여성만을 죽이고 금품을 강탈하고 대체 이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동민 사건은 3년 동안 진전 없이 미궁 속에 있었으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왕강, 즉 진동민이 장 씨를 성폭행한 후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계속 GCC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93년 10월 17일 밤 헤이롱장 경찰서는 리 씨라는 여성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옷차림이 세련되고 돈 많은 부잣집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애인이 폭력을 일삼았고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자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성 간의 다툼이나 폭행 증거가 없으면 경찰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이 그 남자 이름이 왕강이라고 말을 하자 깜짝 놀란 경찰은 수배 중인 살인범이라고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경찰은 즉시 작전을 펼쳐 검거에 나섰고 결국 왕강, 즉 진동민은 리 씨의 숙소로 찾아가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체포됐습니다. 진동민은 마침내 자신이 5년 동안 저지른 온갖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진동민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자 경찰은 크게 놀랐습니다. 당시 경찰은 진동민이 탕엘리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만 알았을 뿐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33명을 죽였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비공개 기밀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동민의 자백에 따르면 1988년 은행 강도 사건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며 가짜 신분증으로 도피하였던 것입니다. 1991년 탕일리를 살해한 후 살인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발전했고 1991년부터 93년까지 2년 동안 그는 전국 4개 성, 16개의 도시를 순회하며 여러 명의 여성을 유인하여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그에게 살해된 33명의 여자들 중 대부분은 성매매하는 여성들로 진동민은 이들을 살해할 때 수단이 잔인하고 인간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동민은 자신과 관계를 맺은 여자만 죽인다고 했는데 어이없게도 그에게는 3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대를 300위안 이상 돈을 요구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진동민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젠이 그에게 3,000위안을 요구했습니다. 진동민의 진술에 따르면 1991년 4월 그는 심양으로 출장을 가서 기차에서 탕일리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마음이 맞아서 매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진동민은 다른 여성에게서 뺏은 21,000위안의 수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금으로 바꿔줄 사람이 급히 필요했습니다. 탕일리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진동민에게 5,000위안의 사례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이 진동민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탕일리는 불륜녀이며 진실한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작은 일을 도와달라고 했을 뿐인데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동민은 탕일리에게 살인을 품었고 그는 탐욕스러운 여자를 남겨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월 29일 그는 탕일리를 테링어 근처로 데려와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후 그녀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클럽 매춘부 아제는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합니다. 예쁘게 생겼고 먼저 그를 꼬시고 그에게 3,000위안을 요구했습니다. 진동민이 죽인 여자들은 허영을 좋아하거나 정조가 없고 너무 천박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녀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그녀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진동민은 한 점의 후회나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탕일리를 죽인 후
진동밍은 섹스와 혼합된 살인을 맛보며 사륙을 시작합니다. 여성들 앞에서 위장을 잘하고 돈 많은 부자 행세를 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여성들이 돈에 눈이 멀어 속았던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진동밍은 다른 곳에서 여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했고, 이렇게 해서 그는 각 지역의 안정적인 주거지와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경찰의 검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낯선 사람들 위주로 검문을 하였으나, 진동밍은 각 지역에 주거가 확실히 있으며 또한 부부처럼 행세하는 8명의 여성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체포되지 않고 범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돈이 없는 여자는 적당히 이용하고 가차없이 죽이고 한 여자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진동밍은 야오닝성 잉커우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국영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에 주요 업무는 회사의 부채를 회수하는 일에 8, 90%를 혼자서 회수했습니다. 사실 채무를 회수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도에 있어서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연체금은 회수하기가 매우 불가능하지만 임무를 완수하고 승진과 급여 인상을 받기 위해 절도를 통해서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빠르게 승진하여 관리자가 되었고 직장 상사를 따라다니며 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함께 고급 클럽을 자주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점차 호화스런 생활에 빠져들어 욕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혼자 클럽에 가서 술과 여자를 즐겼지만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갑은 비워졌고 호화로운 삶을 이어가기 위해 나쁜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공자금을 노리고 허위 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진동밍을 해고시켰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게 되자 클럽에서 술과 여자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처럼 가난하고 은행강도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알게 되어 4만 위안 이상을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 1만 위안의 위력은 적은 돈이 아니었고 4만 위안이면 진동밍이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지만 언제나 사치스러웠던 그는 돈을 탕진해버렸습니다. 여자들은 스스로 그놈의 멋있는 외모와 강한 성욕 그리고 부자 속임수 유혹에 빠져들었으며 마음에 안 들면 무차별 살인을 하고 여자들에게 금품을 강탈하고 유혹에 넘어온 여성들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연쇄살인범은 모두 무작위로 사람을 죽였고 뚜렷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살인에 중독되어 있으며 살인은 자기 만족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나면 쾌감을 즐기기 시작했으며 쾌감이 성적 만족감으로 연결되어 더욱 그를 미치게 했습니다. 샤오메이를 대하는 진동밍의 태도를 보면 통제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드시 상대방이 복종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자신은 지배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샤오메이는 그에게 저항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샤오메이가 살해되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진동밍의 눈에는 여자는 성욕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고 마치 고대의 노예주가 말을 듣지 않는 노예를 죽이는 것과 같은 심리입니다. 법원은 20여 명의 여성을 잔인하게 강간하고 총 3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악마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진동밍이 총살되기 전 사진으로 흰색 셔츠에 짙은색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목에 팻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얼굴 표정에서 어떤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죽기 직전에도 진동밍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94년 4월에 악마는 총사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악마는 지옥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에게 고통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